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저는 착착 박사님 뽑겠습니다. 이거 동정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대기업의 대충 고충은 느껴져요. 근무 강도라든가 언젠가 잘릴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장기 근무가 저 생각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장기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실상은 다르나요? 많이 잘려요? 업종 물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속도 위반 아닌가. 그렇죠. 네. 몰래 요렇게 페이백 받고 뽀찌 받고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소문 날까요? 소문 나요. IT 제이탄 3부를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건 진짜 번외입니다. 지금 게스트 네 분이 각 기업의 대표 최종 면접의 면접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면접에 최종으로 남은 사람이 안 회장과 척척 박사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이미지를 보고 전 답변을 알아요. 내가 불리해. 근데 만약에 네 분이 지금 최종 면접에서 선택을 딱 해결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굴 뽑을 것인가? 이거 왜 긴장되지? 이거 왜 긴장되는 거지? 저는 긴장 안 돼요. 자, 부장님부터 딱 선택해주세요. 선택하고 이유 하나.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회장님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줄 알았어요. 좀 그게 좀 비어 있는 곳에 많이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알면 많이 비었지. 너무 나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많은 잡다한 지식이 있으면 그 회사의 조직 문화에서는 조금 위험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는 본인의 그런 기업 문화를 딱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훨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자, 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중 한 분만 뽑아야 돼요? 네. 전 두 분 다 뽑으려고 그랬는데. 예. 네. 좋은데. 근데 또 안 회장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은 이제 사실 안 회장님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최석 박사님은 이제 왜 뽑고 싶냐면, 이제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타율도 안 좋고 막 그런데 계속 오래 남아 있어요. 보면 이제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역량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조직 다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어떤 융화시키는 어떤 하나로 뭉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조직마다 그런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노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만 포장하시고. 네. 자, 고수님. 저는 착착 박사님 뽑겠습니다. 이거 동정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IT 회사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이것도 좀 와서 떠들어라. 결국에 비싼 얘기.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굉장히 또 좀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분위기에 동조를 잘 하세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방방 뜨면 분위기가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살려줄 것 같아요. 예. 네. 저 항상 오락부장이었어요. 제로님. 저는 아까 질문할 때부터 무슨 질문을 하실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네. 그래서 결론도 이미 났었거든요. 저는 척척 박사님을 이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동정이야. 근데 이건 동정이 아니고 왜냐면 아까 헛대님이 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채워넣을 수 있다.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척척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회사 사원 인사하고 하면 안 회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많이 위험해요. 왜냐면 자기 똥꼬집이 강하니까. 네. 우선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만 보고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지금 또 다른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이제 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이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키워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뭔가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만 듣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들어도 납득이 가네요. 이해가 되네. 공감이 되네요. 이미지일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뽑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박사님 뽑아. 뭐 굳이 뭐 또 굳이야. 일단 저기 제로님하고 고스님은 끝나고 남으세요. 한잔 하고 가셔야죠. 네. 그 헛되님 일찍 들어가시고요. 그 양 많이 드시고요. 안쓰님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취업이나 서로에 대해서 막 토론하다가 정말 우리가 방금 해봤듯이 서로 각자 면접관 입장에서 서로 한번 느껴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해요. 지금 아, 아까 하는구나. 그래서 안 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스킬을 가르쳐주는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몇 번 가봤는데 약간 스킬을 위주로 좀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학생들 자체끼리만 하면 자기네들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뭐가 이제 부족하고 뭐가 나아져야 되겠다 이걸 보는 것보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것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의 단점을 딴 사람이 보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하면 문제가 이 뭔가 정답을 만들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면접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면접할 때 그 면접 그 받는 사람이 본인이 하는 말이 타당하면 돼요. 논리가 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뭐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 근데 오늘 저녁에 뭐 상견례가 잡혔다. 일할래 아니면 상견례 갈래? 뭐 선택할래?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 했다.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뭘로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돈봉투 보내고 일해야죠. 일하실 거죠? 돈봉투 척척 박사님. 저는 상견례 갑니다. 왜 가시죠? 상견례 돈 봉투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 나시네. 상견례. 그럼 상견례 가야죠. 그럼 상견례 가야죠. 상견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B예요, 점수가. 아, 그래요? 그럼 뭐 A는 뭘까요? A는 아까 상견례 잠깐 참석하고 일하러 간다. 이게 A고 S가 따로 있어요, 또. 네. 저는 반대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상견례를 갈 것 같아요. 그것도 B예요. 예. 저는 그러면 면접관을 때리고 상견례를 가겠습니다. 이게 생각지 못하는 얘기가 직무 면접 제 인터뷰 나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질문이 거의 다 내용인데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방금 같은 질문의 S는 뭐예요? S는 우리 이제 인터뷰 질문지에 설문지 답변지에 보면 점수 매기는 지에 보면 예상치 못하는 답변이 몇 개 예가 있어요. 네. 그 비준에 들어오면 S를 주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상견례하고 진짜 프로젝트 일 때문에 이렇게 딱 같이 겹치는 일이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아까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다 A, B고요. 혹시 날짜를 미루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가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일이다 그러면 이제 상견례가 있다 그러면 상견례 날짜를 시간을 같이 일찍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견례를 또 저녁에 또 바꾸고 이런 이제 생각지 못하는 답변이 나오면 이게 최고 점수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제가 23명 봤는데 한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상견례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도 맞아.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점수 받는 거죠. 이제. 난 못 받을 거 난 안 나가. 내가 면접하면 안 줄 것 같은데. 여기 현실성이 없잖아. 이게 창의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안 회장님 뽑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저돌적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추진력이 강해요. 근데 답변이 이따위잖아요. 그런 답변이 이제 보면 이제 추진력이 좋다 보면 엉뚱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저돌적인 이제 돌진적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는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10명 똑똑한 사람 10명이 와도 한두 명이 다 먹여 살려요. 또 그 중에. 근데 헛되님 그거 아세요? 저는 헛되님이 처음부터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창의성이 있는 게 좋구나. 자, 우리 본론으로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다시 본론은 좀 돌아와서 저 이거 좀 듣고 싶어요. 대기업 다니시잖아요. 대기업의 대충 고충은 느껴져요. 근무 강도라든가 언젠가 잘릴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근데 실제로 겪는 분으로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횟수가 지나면서 어떤 고민 사항들이 좀 생기는지 우리 가까이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흔히 알고 있는 진짜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클 것 같고.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어느 직업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사업을, 본인 사업을 하는 게 아까 뭐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힘든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이제 개인적인 그 인식의 관점이 때문에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조직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는, 줄타기 같아요. 예. 정치. 예, 일단 사원 대리 때는 잘 몰라요. 역량 개발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미리 그 위에서는, 내 라인으로 만들고, 내 수족처럼 부릴 사람을 미리 다 덤찍어 놔요,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러면 대리 말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장 때부터는 자기 라인에 줄타기를 하게끔 요청이 들어와요. 그거에 대해서 관점 전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라인에 줄 타라. 이런 위에 조직이 여러 개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 거기만 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그 조직의 라인을 타라고 하는데, 그 라인에 타는 순간, 다른 라인에서는 이제 배척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그 라인에 타지 않고 중립만 간다. 그럼 그 사람은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에 대한 그 줄타기 부분이 가장 조직 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 신입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짬밥이한 과장이나 네. 대리 마로봉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생기는군요. 본인이 줄타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성공은 기회주의자들이 더 성공해요. 예. 뭐 순수하게 막 이렇게 일에 몰입하는 사람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더 성공한 게 마련이죠. 조직 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많이 못 느끼시나요? 그렇죠. 저희,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저희 문화가 그런 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저희 회사? 쪽, 예, 그런 게 심한 것 같진 않고. 비사가 처음으로 A사를 이겼어.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별로 좀 네. 생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때, 솔직히 신입사원 들어와서, 이게 그 회사냐, 뭐 대기업이냐,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냐, 라고 해서 뭐 1년 만에 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해가 바뀌면 또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내가 모르던 세상이 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반복돼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차 좀 되면, 이제 본인이 하는 업무는 좀 쑥달이 됐거든요. 그러면, 넥스트는 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보통 한 10년 차 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여기서 7년을 더 근무해도 저 사람밖에 안 돼? 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죠. 왜냐, 예, 뭐 10년 차 됐는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서울 안에 집도 없고, 차도 뭐 소형차 탄다든지, 그리고 고객사에 깨지는 건 똑같고, 막 이러면, 내가 7년이나 여기서 버텨가지고 10년 차 돼도 저 모습이면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오면서 아마 이제 뭐 3년 차 지나고 대리 달고 이러면 약간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중소기업 사람들은 거기다가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유사한 고민도 하지만 하나 더 뭘 하냐면 월급이 적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제로님. 배부른 소리죠. 좋아! 쎄! 좋아, 이거. 한 방에 정리가 되네. 입장 차인 거야.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많이 옮겨 다니고 분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도 일을 하고 내 친구도 똑같이 일을 해요.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전공을 했고 똑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걔는 대기업이고 내가 만약 중소기업이다. 그럼 물론 이제 능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친구가 뭐 일하는 강도나 이런 것들은 뭐 중소기업도 다르진 않거든요, 별반. 왜냐면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이제 같이 협력 업체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강도는 비슷해요. 대부분.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더 있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비교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데, 유사한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은 내가 반이고, 그리고 실제 노동 강도도 똑같고, 심했으면 심했지, 뭐 덜하진 않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3년 차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점프를 시도를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제 그래서 보통 3년차 이하는 경력직으로 안 뽑는 회사들도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그 이직률이 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경력 뭐 한 6년차, 7년차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겼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거의 안 뽑는다고 보시면 되죠. 100%. 오케이. 네, 왜냐면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또 나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기업은 장기 근무가 저 생각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장기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실상은 다르나요? 많이 잘려요? 업종별로 틀려요. 업종별로 다르더라고요. 네. 그 TV에서 아니요 업종별로. IT 네. 업종. 아니요 그 대기업의 업종별로. 예, 그 TV에서 그러잖아요. 그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기 건설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데 이제 제조사하고 네. IT 쪽하고는 좀 많이 그게 틀려요. 자, IT의 경우는요? IT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리가 불편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차장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사업 기회를 더 이제 매출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요. 이제 SI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매출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그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거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고 위에서 챌린지가 와서 바로 나가게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정년퇴직 하신 분이 한 분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한 4,000명 좀 넘는데 한 명 있다고 들었어요. 4,000명이 넘는데. 네.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다. 정년은 있어요. 정년은 58세예요, 저희. 올해 작년에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이. 늘어도 짧네요. 네, 58세인데 한 명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4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거의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그 회사의 의지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보통 40대 중반 되면 거의 다 그 아닌 이제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 비사도 유사한가요? 비사는 조금 밑에인 것 같아요. 55세. 네, 저희도 뭐 많이 비슷하고 저희 회사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뭐 단적으로 근데 저희 뭐 그 근속연수 평균 제가 조사해 보니까 6년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6년이요? 네, 평균 6년. 그러니까 뭐 또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자발적 이직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회사 얘기한 줄 알았어요. 비슷해서. 네. 저희는 저희는 장기 근속해서 그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매년 나오시고는 계세요. 네. 저희보다 더 뛰어난 A사보다 낫다. 기사 윈. 너무 타이트합니다. 진짜. 자, 그러면요. 40대 중반에 뭐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됐다. 대체로 장사? 저번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장사, 치킨집, 뭐, 치킨집. 저번 시간. 저번 야매님의 치킨집.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보통 밑에 협력업체, 중소기업 쪽, 이쪽에, 왜냐면 이제 기존의 대기업에 대한 인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고객이나,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사나, 이런 쪽으로, 예, 다 가는데, 그 자기가 본인이 투자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하지 않고 순수 똑같이 월급쟁이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임원 이상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팀장 이상, 그러니까 상무 이상으로 했던 분들은 그 회사에서 다 자회사로 다 보내요. 예. 임원 자리가 다 부여가 돼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빠지더라도 이제 3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제 직급에 다 틀린데, 3년이나 5년 정도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헛되님은 어때요? 그 40대 중반에 본인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뭔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팟캐스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직종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자.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부장님인지 차장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회사를 나오셔가지고 회사를 차리신 거죠. 새로.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작은 회사. 그분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나왔던 회사의 모든 하청을 다 해요. 그쵸, 뭐, 그게 제일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가장 흔히 있는 케이스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보통 베스트 케이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회사에서 오래 잘 근무했었어야죠. 근데 제가 몇몇 그 도산하는 그 업체를 많이 봤어요. 협력업체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부장 이상 달고, 별도의 그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한 4, 5년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요. 물건을 좀
매출을 만들어줘요. 근데 한순간에 그게 끊기게 되는데, 매출을 그동안 계속 만들어주니까, 이제 그 대표이사가 되는 그분은, 이제, 그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발굴을 하고, 연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것들만 계속 받고, 그걸로 계속 사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3, 4년 뒤에 그게 딱 끊기는 순간 바로 이렇게 회사를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생력이 없는 거죠.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1편에서 야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대기업만 바라보다가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겠네요. 그래서 본인 사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B사에 계신 두 분은 아직까지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은데. 40 중반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저희는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이제 7년을 더 있어서 여기서 10년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느냐, 그런 거죠. 결혼을 해야 예. 되는데. 예, 아니, 알스님은 결혼하실 거고. 네. 네. 보스님은 안 하세요? 해야죠. 예. 이직과 결혼 중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한 단을 고르라면? 전 둘 다 잡을 생각입니다. 창의적이니까 합격. 아니 근데 사회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봐도 여기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닥 뭐 이렇게 그런 고민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뭐 의외네요. 그 경우에 따라 다른데, 물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 다니시는 분도 동일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생활비가 무지하게 나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막상 그렇게 모으는 돈이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지는 않고요. 아니, 생활비가 무지하게 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집세 나가고 전기세 뭐 이런 거. 나가죠. 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자기 있죠. 부모님 집에 살면 되니까. 그렇죠. 결혼하기까지.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게 큰 차이예요. 아니, 고수님은 지금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니네요. 네. 서울 사람 맞는데요. 님 뭔데? 자, 그러면 우리 뭐 대기업의 어려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나는 대기업 다녀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굳이 딴 거 뭐 좋다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월급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나온다. 자,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고요. 네, 월급 많고 따박따박. 네, 처음부터 어떤 님 싫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좋은 거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자, 돈밖에 없네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집 사면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할 때는 그나마 이렇게 크게 안 따지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많이 대출을 빌려주죠. 받더라고요. 예. 저금리로. 그게 뭔지 아세요?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라. 그 부분이 일단 그거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건 진짜 좋죠. 대기업이나 어지간한 중소기업들도 그런 시스템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저금리로. 그 회사 말고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그렇죠. 네, 대기업에 그거에 있으면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게 크게 딴지를 안 걸더라고요. 무식해서 이해도가 좀 딸려요. 그 부분이 딱 좋다는 느낌은 딱 그 부분이 딱 마음에 와닿고요.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 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다만 플러스 신용대출. 이게 조금 좋은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업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담보대출만 받으니까. 은행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쵸. 네, 유사한 데 다니고 있죠, 제가. 사실 지금 안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 다 알아요. 진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만 저 몰라요? 저보다 더 많이 알죠. 이거 봐요. 네, 저 잘못 보신 거예요. 저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당신은 진행자로 유명합니다. 뭐 또 B사는 좋은 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건데, 굳이 회사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다. 네.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네, 뭐 그런. 그거 잡사스럽게 표현하면 안 꿀린다! 그거야, 안 꿀린다. 그런 거 했으면 있더라고요. 이거 솔직한 답변.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네. 솔직히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따지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도 이제 대기업이긴 한데, 뭐 이쪽, 다른 분야에서는 대기업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학원 강사일 때는 별로 이제 그 직업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 그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이쪽에 이제
얼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어느 사이즈의 회사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선짜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시는데, 못 모를 때 결혼해야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빨리 사귀어서 빨리 근데 결혼하면 요게 요새는 어려도 네. 멋을 다 알아요. 상대방 여자친구들도 한 28 넘어가면 27 사회생활 한 2, 3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기 전에 네. 결혼해야죠 이제. 딱 최근에 제일 졸업하면. 힘든데,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속도 위반 아닌가. 그렇죠. 아, 아주 바람직하죠. 네. 아니 요즘에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많아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요즘에 훨씬 많죠. 네. 주변에 많은데요. 저 주변에도 많아요. 요즘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뭐 상당히 좀 뭐랄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속도 위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속도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양이죠. 연예인들은, 저는 연예인들을 개인적으로 공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일컫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일단 청소년들에게. 근데 마치 당연한 듯이 돼 있어요. 이거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결혼이라 함은 준비를 하고 체계를 맞춰서 절차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근데 연예인들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청소년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쩐 도덕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참는 것도 어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교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연예인들의 그 행태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 있어요. 외모와는 틀린데. 되게 의외인데요. 저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사람들은 다르네. 알아듣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설사 그걸 숨기고, 아니면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사랑했던 건데, 그들이 그러면 연예인이니까 끼가 있으니까 저런가 보다. 그럼 나도 그래야지. 일상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도덕적인 관념이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가고, 그 도덕적인 가치관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하향조정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반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척척 박사님은 속도 위반이 도덕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대상들이 항상 결혼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몇 개월이다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젊은이의 의식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배우고 습득하는 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 처음에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기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그걸 이제 보고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없는 직장인도 그걸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를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그거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부끄럽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부끄럽다고 하면 또 그들의 사랑을 왜곡할 수도 있는 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은 혼전인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너무 자연스러워진, 우리도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상이 분명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피력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네? 반대입니다. 예, 반대하세요. 저도 여기까지. 네. 했구나. 저는 그 속도 위반이라는 문제는 제도가 만들어 놓은 틀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속도 위반을 개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많이 봐도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사랑을 잘 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밝히고 하는 것들 보면, 떳떳하구나. 나 그런 게 좀 보기 좋던데. 난 오히려 안 밝히고 결혼했는데 임신 4개월이나 5개월 이런 발표 나는 게 난 오히려 조금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떳떳하지 못하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시각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렇죠.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보기보다 의외입니다. 바뀐 것 같아요. 생각하는. 제가 보이는 게 어떻게 그러세요? 보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적인데, 이런. 여자 되게 많거든요. 전 여기 되게 없어요.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건 편집이에요.
그럼 혹시 그 대기업 생활하시면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잘 버티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예. 네. 어느 누구든. 마치 짠 거 같아. 너무 티나. 그래 사투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네. 1순위는 소통 같아요. 예. 사람들하고. 예, 모나지 않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근데 이 소통이 여러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소통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임없는 개발, 자기 개발,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사업이나 다 똑같겠지만 직원들은 일단 청렴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이. 예. 청렴해야 예. 된다. 그게 대기업에서 그나마 제일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예. 몰래 요렇게 페이백 받고 뽀찌 받고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소문 날까요? 소문 나요. 제 A사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달에 거쳐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그리고 실제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문나요. 한 달에 거치면 다 들려요. 절대 비밀로 안 되더라고요. 친인적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소문이 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작년만 해도 저희 회사에서 그 비리로 잘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게 다 사규에 위반해서 잘렸다는 내용이 다 전사 공개로 다 떠요. 공개까지? 네, 공개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취업은 불가능하고 통닭집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예, 자기 사업. 물론 치킨집 사장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죠. 그쵸. 물론 그쵸. 예. 그러니까 본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타 회사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업을 해서. 자기 개발 얘기하셨는데, 헛되님은 뭐 하시는 거 있어요? 회사 업무 관련 딱 떠나서. 그럼요, 예.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일부러 사람들, 대기업,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원들끼리 경쟁 관계가 되게 심해요. 그 표 안 나게 맨날 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뒤에서 공부나 이런 자기 개발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거 시험 기간에 이렇게 좀 비슷한 성적 나온 애들끼리 나 공부 하나도 못해서 나 맞아, 똑같아요. 참였어. 한 다음에 밤새 공부한 새끼가. 그게 똑같아요, 진짜. 예, 겉으로 막 주말에 막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도서관 다니면서 자기 공부하고 새벽까지 밤에 퇴근해서 오늘 술 약속이 있어 이러면서 퇴근 일찍 해가지고 도서관 가서 본 사람들도 많아요. 주로 뭐 어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 뒤처지지 않게 새로운 트렌드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 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부분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물론 이론적뿐만 아니라 실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일 어떤 건으로 해서 미팅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많이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두 분은 어때요? 비사에 계신 두 분은. 자기 개발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데 좀 많이 치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이런 거보다도. 근데 뭐 어떻게 알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가서 만나야겠다. 잠깐이라도 좀 들어보고. 왜냐면 제가 책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내재화하신 분들이 그 말 한마디, 오늘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또 방향도 보이고. 아니, 근데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두 방향만 가리키세요? 저 빼고? 저랑 제로님은 빼고? 아까 안 회장님 선택하셨지? 우리 척석 박사의 심기를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오늘도 많이 뭐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 개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정말 좋은 자기 개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업무가 이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따로 저랑 소주 한잔 하시죠, 나중에. 저는 나중에 한번 오려고요. 네,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알스님은 그리고 자기 개발로 결혼 준비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 고수님은 자기 개발. 나 또 무시해? 오늘 한번 무시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렇게 나가던 모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통해서 계속 이제 특정 분야는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말한 것처럼 실제 일하다 보니까 내가 딸리는 부분, 그러니까 뭐 사람 대하는 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요즘에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죠. 실제로 해보면서. 네. 그 개인적인 이제 인상은 제가 느낀 인상은 고수님은 예. 최소한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어떤 조직에서든 가서 잘 융화하실 것 같은 아주 바람직한 타입이 아닌가. 우리 척척 박사님 같은 경우는 온 도처의 적이거든요. 모두니까. 바른 소리 다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회장님은 고스님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셨지만 네. 저는 저희 게스트 4분 다 그래 보여요. 아닙니다. 이게 안 회장님과 저의 차이예요. 네 분 중에서는 이 사람아. 고스님하고 헛되님이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알스님도 적은 많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땐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 색깔이. 제가 보기에는 적이면 적을 가까이 두고 친구로 만드는 스타일. 그러니까. 일단 틀렸어. 일단 틀렸어.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제로님은 자기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아싸!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를 하죠. 4분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다 통틀어서, 지금, 이제, 제로님은 잠깐, 얼마 전에 떠나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몸담았던 분들로서, 정말, 야매님도 해주셨던 얘기인데, IT 쪽, 중소기업, 대기업을 불문하고, 각자 입장에서, 정말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청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현직에서 느낀 그대로 간략하게 한번 던져주세요. 제로님부터 한번 싹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이제 평생 이걸로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타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한 20년, 30년을 살 수도 있는 직업군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물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IT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머무는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야매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침에 미팅 있으면 얘 노는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IT 분야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금융업이나 이런 쪽들도 물론 치열하긴 하겠지만,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많이 치열하진 않아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대기업은 굉장히 이제 치열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내가 시작을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진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떤 몇 년 동안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또 내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00%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까 헛대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 신입사원이 100명이 들어가면 1년 안에 50명이 나와요. 다시. 그게 업무 강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알고 내가 여기에 왜 도전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넘게 이제 일을 할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내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어떤 분이 얘기하실래요?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좀 희망을 좀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면접 때 가서 고스님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나 이런 거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노름상 했던 이야기, 자판기 판매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학원 알바 뛰었던 이야기들, 어떤 이런 제 그냥 사는 모습, 이런 걸로 사실 면접에 취업한 케이스예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이제 100명 중에 50명 나간다고 했는데, 포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100명 중에 50명이 나가는 게 70명, 80명이 남아있는, 더 많이 남아있는 현상을 좀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너무 또 취업에만 목표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뭐 일례로 지금도 오늘 맥주를 제가 제일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사실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까부터. 근데 못 가겠는 건 한마디라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 좀 듣자. 잠깐, 네. 지금 죽겠는데, 이거 얘기하고 나갔다 올 건데요. 근데 어느 누군가 알아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진심이 담기면, 뭐, 제 아무리 면접관들이 스킬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도, 다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있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동.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가 뭐, 딱히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대하고 해라. 네,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시원하게 내주려고 오세요. 예.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이 친구는 아까 말한, 친구하면 몰라요. 알스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생 나름의 또 스토리가 있어서 그게 어필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로 승부하겠다라고 학생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로 어필해서 저만의 스토리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 본인만의 또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성공하든 실패하든 좀 도전을, 학생 때는 크게 뭐 리스크가 없으니 도전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게 나중에 다 취업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신입사원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회사에서 뽑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땐 80점짜리 이상을 다 뽑아요. 그래서 일을 줄 때도 처음엔 80점 정도만 줘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좀 더 튀고 싶으면 100점 하면 내가 원한 것보다 좀 더 해줬네라는 생각이고, 120점을 해줘야 얘가 남들보다 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더라도 뭔가 거기에 뭔가 안주하지 말고 본인만의 캐릭터, 그리고 그 조직 문화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신입사원 때는 뭘 해도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얘가 뭐 이거는 뭐 과장급이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하면 좋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도전 의식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허태님은요? 저는 아까 안 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인의 그 커리어 골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거는 그냥 그 주변에서 뭐 알아서 그렇게 정해준 거고, 솔직하게 그런 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는다고 직장생활 1년 더 하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커리어 골을 먼저 찾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꼴의 1등인 업체가 어디냐. 그게 중소기업도 핵심 그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1등 회사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다른 뭐 법에 위배되는 그런 걸 하더라도 본인의 목표가 확실하다 그러면 본인의 그런 그 원동력이 되잖아요. 힘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게 본인의 그 목표에 맞는지 그걸 찾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법에 위반되고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느껴야 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구나. 그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를 먼저 찾고,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해가야 될지 주변 조언도 많이 듣고, 많은 그 얘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으면 그게 제일 자기 인생에, 어차피 하나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에 좀 그래도 죽을 때 좀 좋게 죽지 않을까. 편안하게. 뭐 자식 농사가 1순위다. 그러면 자식에 올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에 뭐 올인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척척박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잡수다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여러 직업군을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목표, 그리고 진정성, 또 그리고 남들보다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어떤 한 업종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직업을 뭐 떠나서. 그죠? 심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점이 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도 그래요. 뭐 대기업 얘기가 주가 되긴 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쉽게 들어가서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세다고 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개발을 하고 그만큼 힘든 만큼 대가가 있는 만큼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군이든 본인의 노력 없이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야의 직업도 소중하지만 결코 노력 없이 땀방울 없이 이뤄낸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직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안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 방송을 앞으로 듣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도 정말 이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자기 삶의 이정표로 삼고 좀 요만큼이라도 조금만큼이라도 초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청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잡수다 14번째 이야기. 저 마실 거예요? 예, 하실 말씀 더 있어요? 하세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그래서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요. 네. 마무리하는 의미로요. 게스트분들, 오늘 저희 미천한 접대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셨는데, 잡수다에 출연한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헛대님부터. 네. 일단 듣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직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품격 따지고 그리고 컨텐츠 따지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의지 있게 이런 잡수다 방송을 들은 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출연하시면 의외입니다. 안 회장님, 척척 박사님 정말 의외거든요. 네. 한번 꼭 많은 방송 듣는 거랑 다른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있으니까 꼭 이제 출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님은요? 네, 심히 동감하고요. 네. 오시면 진짜 의외입니다. 다음부터 너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상하고 정확히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미천한 접대? 아니,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면 새우깡 한 봉지, 감자칩 한 봉지, 순대 2인분, 떡볶이 1인분. 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게스트상 최초로 알스님하고 고스님이 산조했죠? 커피 앤 그거랑 음료수랑 사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소리 난다고 과자도 못 먹게 하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밌게 녹음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주제가 좀 이제 빗나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그 분야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학원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또 재밌었고 또 저도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게 돼서 특히 척척 박사님하고 안 회장님 정말 의외입니다. 외모가 의외입니다. 왜요? 저희가 어떻길래? 아니, 안 회장님이요. 네. 두 분 다 똑같아요, 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못 듣고 왔어요, 사실. 네. 한 번도 못 듣고 왔는데, 오늘 딱 이 상황이 사실 저희 아버지랑 등산을 자주 가는데, 하는 어느 날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랑 최단거리로 빨리 가서 내려오자 등산을 했었는데, 저희 앞에 가시던 할아버지가 먼저 정상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도 보고 막 왔는데, 새로운 길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 길이 좋아서 그냥 갔다가, 또 좋은 데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랑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너무 머리 굴리고 살지 말자. 내가 즐기면서, 내가 즐겁게 관심 있는 쪽으로 가면 언젠간 길이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벤처 야소를 기대하고 왔지만, 네. 끝까지 홍보대사. 네. 기대하고 왔지만, 근데 막상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게 오히려 더 저한테 오늘 많이 귀감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많이 선배님들도 계시고, 사실 막 고민이 많은 시기였는데, 조금 어떤 이정표를 좀 하나는 세우고 가지 않았나 싶어서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스님. 예, 저는 이게 처음에 잡수다 1회 때 편의점요? 예, 할 때부터 들었거든요. 네. 중간에 도대체 진행이 왜 이래? 막 이래가지고 네. 별점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이디 뭐예요? 저도 그랬는데. 나 혹시 알 것 같아. 혹시 알 것 같아. 여자 꼬시는 얘기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정치자라도 별점 하나 줄 것 같아. 네, 제가 들어도 닭살 돋아요. 전 척척 박사님 안 나왔을 때 별점 하나밖에 안 줬어요. 직업군이 봐. 근데요. 예, 근데 제가 그 다음 또 궁금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아지죠. 예, 이게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참여까지 하게 됐는데 아마 저 같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제가 참여해보니까 뭐 크게 준비 안 하고 왔지만 많은 얘기 하게 아무 되고. 준비 안 하고 오셨어요. 예. 되게 좋은 방송 같습니다. 뭐 선배님도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20회, 저희 잡사 20회 찍으면 일산의 대화동에 있는 창신한우 파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차 한조도 약속 받았어요. 진짜요? 술 모두 공짜. 그래서 고기는 1인분씩만 먹고 술만 먹는데 우리의 꼼수에 말렸어. 회비는 10만원.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사는 게 뭐 있나. 저는 내년에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예, 저희 잡수다 출연한 분들한테, 제가 어떤 변화를 깨하는 거기에 잠시나마 어떤 유익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내가 부여하고 싶다. 기회를 드리고 싶다. 출연이 크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 돈을, 본인 돈 들여가지고, 엄청 많은데, 제가 요번에 이제 저희 방송 마칠 때쯤에 제가 크게 한번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벤트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알스님이 마지막으로 저도 알스님이 아까 아버님하고 등산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스운 얘기 하나 컬투쇼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시죠?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등산에 얽힌 얘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재밌으시라고. 어느 산을 아버지와 아들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되게 힘겹게. 너무 가파른 코스라서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도인같이 생기신 풍모를 풍기시는 노인이 어깨에다가 새를 한 마리 딱 얹으시고 너무 여유롭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두 부자는 너무 힘든데 가지고 뒤에서 그 부자가 야, 저 양반은 신선인가 보다. 아니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보다. 저렇게 나이가 연로하신데도 새를 어깨에 걸치시고 저렇게 유유자적 뒷짐을 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걸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걸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아들이 갔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불렀어요. 어르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험한 산을 여유롭게 그 새를 어깨에 올리시고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싹 돌아보시면서 뭐래요? 아니 이 새는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이 힘든 과정에 그 어깨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야생새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면서 어깨를 딱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아 씨발 이거 뭐야? 이 어디 내 어깨 벌써? 재밌는데요? 뭐 이런 얘기 가볍게 자기도 몰랐던 거죠. 네. 그렇게 보였을 뿐. 그러니까 이 얘기의 교훈은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 네. 가볍게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잡사 IT 편 제2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